지난 3월 17일 브라질 해군의 첫 번째 잠수함 정비용 조선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주의 이타구아이 해군 단지 내 조성된 마데이라 조선소는 S-40, S-41, S-42, S-43급의 디젤 잠수함의 정비는 물론 추후 브라질 해군이 보유할 자국산 핵잠수함 SN-10급의 정비시설도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남미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브라질이 지금까지 잠수함 보수를 위한 독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엔 브라질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1970년대부터 재래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잠수함 개발에 올인해 왔습니다. 심지어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브라질이 될 것이라는 외신의 예상이 있을 정도인데요. 오랜 시간 노력해온 만큼 브라질의 핵잠 건조 기술과 노하우, 인력은 전문가들로부터 모두 준비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동시에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지나치게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을 제외하고 대한민국과 잠수함 전력 관련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국가로 브라질을 꼽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재래식 잠수함의 건조와 유지 보수 분야 세계 1위 국가인 대한민국과 핵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프로토타입을 완성한 브라질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브라질 해군은 장기간 중단했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해군이 추진 중인 핵잠 알바로 알베르토호가 완성된다면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로 이 성과는 1987년 인도가 구소련의 찰리급 잠수함 차크라를 운용한 이후 무려 40년 만에 탄생하는 핵잠 보유국인 셈입니다. 전술의 뜻, 브라질 해군의 핵잠수함 야망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브라질은 핵연료주기, 현대식 잠수함 선체, 해군용 원자로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사업을 시작, 2008년엔 프랑스와 재래식 잠수함 내척을 받는 대신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까지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프랑스는 약 4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브라질에 파견,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적극 도왔는데요. 자금난과 주변국의 압력으로 한동안 동결되었던 프로젝트가 2023년 다시 막을 올린 것입니다. 알바로 알베르토호는 배수량 6,000톤, 길이 100m, 폭 길이 9.8m의 크기로 20%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48메가와트 또는 64,000마력을 생성하는 가압수형 원자로로 구동되는데요. 이론상 100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로 최대 속도 25노트로 25년 동안 쉬지 않고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브라질이 핵잠 개발에 진심이었던 이유는 전력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 중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가 바로 잠수함이고 핵잠수함은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은 적의 탐지를 피해 전략적 요충지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정밀 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는데요. 그러나 브라질 해군은 핵잠수함 개발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커다란 전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핵잠수함에 올인하는 동안 브라질 해군이 도입하기로 한 재래식 잠수함은 겨우 내척, 이마저도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프랑스가 계약한 물량인데 중간에 프로젝트 중단으로 여전히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존 디젤 잠수함은 노후되고 마땅히 정비할 시설도 없어 최근에야 잠수함 전용 독을 완비한 것인데요. 남미 최강의 해군 전력을 자랑하는 브라질로선 부끄러운 현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브라질 내부에선 그동안 미국을 제외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잠수함 납품을 독점해 오다시피 한 프랑스를 대신해 한국산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 역시 브라질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콩고물이 많아 서로에게 윈윈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 재래식 디젤 잠수함 가운데 작전 수행 능력, 즉 지속 자막 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모델로 한국의 DSM이 3000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잠수함 납기를 미루는 마당에 현재 서방 국가 중에서 브라질의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동안 인도와 태국,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의 잠수함을 도입 전력화하였고 압도적인 성능과 매력에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2019년 대우조선의 DSM이 1400형 두 대를 구입했던 인도네시아는 다음에 두 척을 추가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엔 인도네시아 해군의 낡은 209급 창정비를 제대로 해준 것이 2년이 되었습니다. 태국의 경우는 중국산 구축함에 제대로 사기당한 직후 태국 방산 역사상 최고액인 5천억 원짜리 호위함을 대우조선에 구입한 적도 있을 만큼 한국 방산기업의 기술과 사후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브라질의 군사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브라질과 계약했던 프랑스와의 경쟁이고,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의 입김입니다. 몇 해 전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국과 프랑스의 경쟁은 격화되고 있는데요. 디젤 잠수함 중 AIP, 즉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추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프랑스 정도입니다. 특히 수주전에 참여한 프랑스의 나발그룹은 세계적인 잠수함 제조업체로 스코르펜급 잠수함으로 유명한데요. 자체 AIP 시스템과 함께 모듈형 설계의 강점을 내세워 확장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데다가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 성공적으로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판매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산 잠수함은 수명 주기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대당 가격이 한국산 DSM이 3천의 2배 이상이며 납기 1도 불투명해 브라질이나 캐나다에서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우조선해양의 DSM이 3000은 길이 83.5m, 폭 9.6m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바탕으로 리튬 기반 배터리를 탑재해 지속 자막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린 최신형 모델인데요. 아직 구체적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3,700톤 이상 수중 배수량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용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잠수함이 필요한 브라질로선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방사청은 장보고3 배치2 3번함의 건조가 착수됐음을 공표했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보다 크기와 체급이 커지고 탐지 능력과 표적 처리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로 방사청의 계획대로라면 2029년까지 건조를 마치고 2031년까지 해군의 인도에 전력화할 예정인데요. 이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기부료 추진체계와 리튬이온 전지를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배치2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을 제외하고 자망 시간이 가장 긴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AIP와 자망 기술력이 더해지면 리튬이온 전지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갈 필요조차 사라졌기에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보고3 배치2는 전투체계 및 수중근파 탐지기의 성능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표적을 탐색하는 능력을 포함해 생존성과 작전 운용 능력치를 향상했고, 중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신형 SLBM을 위해 대형화된 신형 VLS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잠수함의 크기가 커진 만큼 수직 발사관 등의 무장 탑재도 늘어난 것이죠. 이 덕에 SLBM용 VLS는 모두 10셀이 되었습니다. 기존 도산 안창호급의 6셀에서 66% 늘어난 셈입니다. 이렇듯 현재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기본 성능이나 무장면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은 세계 유수의 나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를 포함 필리핀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장보고3 배치2 수출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특히 잠수함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국 해군의 운영 방식과 운영 노하우까지 함께 도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무장 능력과 방산 기술뿐 아니라 함께 제안된 통합 군수 지원 요소를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단순히 잠수함 단품 시장만이 아니라 잠수함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국가 간의 군사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 즉 잠수함 도입국을 대한민국의 잠수함 생태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사실상 프랑스제 기술이나 다름없는 브라질의 핵잠 기술을 반영한다면 핵잠수함 프로젝트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미 대한민국은 재래식 잠수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를 뒷받침할 건조 능력까지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래식 잠수함 분야 1티어
리더인 대한민국과 비핵잠 보유국 중 기술 수준 1위의 브라질의 협력을 탐탁치 않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핵잠수함 도입이 바로 핵탄두미사일을 탑재한 SSB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미 해당 분야의 기술 완성도가 최고조에 이른 대한민국이라면 착수 즉시 완성할 수가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핵잠수함이 미래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마당에 남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계속 미룰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패권주의 확장과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공격형 핵잠수함 정도는 도입해야 한다는 내외부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굳이 프랑스나 브라질의 협력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미룰 수가 없는 시대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27일 미국 핵잠 생산 의심 영상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산업기지의 무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 해군과 조선업체, 미 의회 미해군정보국은 SIB가 수량과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자체 수요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미국이 오커스의 뒤까지 봐준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미국은 영국과 호주의 정상을 샌디에이고로 불러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양도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 협정 내용에 따라 호주는 2030년대 초까지 미국이 건조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이후에 추가로 2척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요. 즉 2032년이 되면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약속한 버지니아급은 미국이 개발한 가장 최신鋭의 핵추진 잠수함이자 동시에 최강의 해상 전력 중 하나입니다. 블록5 기준으로 전장 140m, 전폭 10.3m, 수중 배수량은 1200톤에 육박하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45층짜리 아파트 한 동과 엇비슷한 크기이며 사거리 1700에서 2500km에 달하는 UGM-109, 토마호크는 물론이고 UGM-84 하푼, 마크 48 중어로해 등 65개 이상의 무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진짜 위력은 바로 동력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원자로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제한 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버지니아급 원자로 코어의 예상 수명은 33년으로 보급만 이루어진다면 33년간 해저에서 적의 심장부를 정조준할 수 있는 셈인데요. 중국이 극렬하게 오커스 협정에 반발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발표가 있고 단 이틀 뒤 중국은 항구 15를 이용해 미국이 호주를 이용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심지어 핵잠수함 도입이 호주를 유령의 집으로 만들 것이라며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 영국, 호주연합, 오커스 자체가 중국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태평양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국을 틀어막기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을 건네준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호주에 판매한 버지니아급은 핵추진 잠수함이지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호주 내부에서도 호주가 보유할 버지니아급은 순수하게 재래식 무기체계로 무장할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핵잠수함의 도입 자체가 비핵국가의 행동에서 벗어나는 NPT 위반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더라도 버지니아급 핵잠의 원자로를 통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계산법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역시 6척 이상의 공구사형 핵잠수함을 운영, 여기에 핵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능이야 미국이나 영국의 핵잠수함에 못 미친다고 해도 장기간 심해 작전에 가능한 핵잠수함의 특성상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침해할 만한 실질적인 위협일 텐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심각한 소음 문제로 이동 경로를 우리 해군이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구사형을 기준으로 중국산 핵잠의 소음도는 120dB, 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포착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바닷속 어딘가에서 핵무기를 품고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호주 모두 핵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위해 핵잠수함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계획처럼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술했지만 현재 미국은
원래 목표였던 연간 두 척의 생산량을 달성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1.1에서 1.1을 오가는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33척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도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기존 핵잠수함의 정비 역시 계속 적체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대한민국의 선박 건조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202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통계 기준 세계 조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0.1%에 불과한 미국은 대한민국의 힘을 빌려 중국 견제와 자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 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전쟁 이후 수출 위주의 전략으로 무한 경쟁에 돌입했던 대한민국은 현재 28.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시장을 절반 이상 차지한 중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조하는 선박 대부분이 고부가 가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계 1위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절박하게 한국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 내부엔 여전히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자문위원 제이크 설리반은 전투함정의 경우 미국 내 설계와 제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과거의 영광, 조선업 강국으로 재부상할 수가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며 기술자의 연봉을 올려준다고 해도 수급이 어려울 만큼 기술력에서도 대한민국에 뒤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의 강성조선 선호조 협회는 한국 기업의 진출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조선사가 미국에 진출하여 미국 군함을 건조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으로서도 핵잠수함은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 우리의 수구원 사업이었으며 미국으로서도 한국이 핵잠수함으로 중국을 최전방에서 막아준다면 호주의 핵잠수함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 역시 전술 핵잠수함 38척에 전략 핵잠수함 11척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현재 디젤 잠수함 22척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삼국 군사동맹 오커스에 일본이 협력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핵잠 보유 역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에 이어 호주까지 핵무장이 예정된 마당에 북한까지 자신들의 첫 번째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제841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했으니 대한민국의 비핵화 명분은 더 이상 실리가 없는 이상에 가까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0개 발사관을 가진 김군옥 영웅함을 활용 SLBM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전술 핵무기를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76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이 전술핵과 전략핵 탄두까지 쏠 수 있는 SLBM까지 장착하게 되면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엄청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대잠무기 체계의 개발을 위해 각고의 노력 중이지만 사실 핵잠수함을 잡는 최고의 방법은 핵잠수함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며 이를 위해선 미국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일 텐데요. 양국의 이익과 세계 평화를 위해 부디 그 선택이 늦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